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움직이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정치적 의미가 있는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7월 30일 지난 6월 29일 출사표를 던졌던 윤석열 총장 딱 한 달 만인 7월 30일 어제 그저께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계속 8월 중에 입당 안 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고 이준석 대표가 저쪽 전남 순천에 내려가서 여순 순천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 동안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 원서 내고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대표 너무 갖고 세상 혼자 물 만난 듯이 그렇게 쥐고 흔들지 마시게. 나는 내 나름대로의 대통령 후보로서 내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네 라고 보란듯이 7월 30일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31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 나누었고, 또 저녁에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서 번개 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화하다 말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저녁에나 먹지. 그래서 두 사람이서 검찰로는 1년 손해배입니다. 1년 손해배인 윤석열이 1년 선배죠. 연수원 23기고 금태섭이 연수원 24기입니다. 서울대 법대는 윤석열이 한참 선배고, 어쨌든 금태섭과 만나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한 90분, 1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보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정무팀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이학재, 신지호, 이두아, 박민식, 또 김경진 전 의원 등을 갖다가 대거 정무팀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정무팀을 보강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보면 걸음이 그 이전에 좀 바쁘긴 한데 별로 임팩트가 없는 좀 난삽한 걸음걸이였다면은 정무팀을 보강하고 난 다음에 걸음걸이는 굉장히 정돈되고 뭔가 그때그때 딱딱 맥을 짚는 그와 같은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은 안 그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 너 괜히 지금 이준석이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기 들어가서 괜히 불쏘시개 역할하지 말고 11월은 뭐냐, 11월 9일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거든. 그때 바깥에까지 지지율 유지하고 있다가 후보 단일화 그런 스케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은 또다시 너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수 있다라고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7월 30일 전격적으로 입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심술을 부릴 수 있거든요. 괜히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대고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청한 그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 당장 대놓고 야 윤석열 다시 별의 순간이 보인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 대신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언제든지 자기를 갖다가 좀 대우하고 모실 그럴 자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함부로 재를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김종인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입당하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서 박사님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와 같은 연유로 제가 전격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평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윤 총장 잘하시게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금태섭 전 의원 어제 저녁에 90분 동안 소주 먹으면서 만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금태섭 변호사가 우리 세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2년 9월입니다. 여러분 까맣게 잊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종편에 산책 뛰고 있을 때죠. 박근혜 후보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곧 안철수 교수가 후보 등록할 것이다. 안철수 교수가 곧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이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금태섭은 안철수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는 그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그의 공보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공보위원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법대 동기인데 서로 간에 전화하다가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다음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금태섭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되죠. 즉 금태섭은 전개 인문을 안철수를 따라서 전개 입문하고 안철수를 따라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안철수가 민주당과 쪼개지면서 국민의당 만들러 나갈 때 금태섭은 그냥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랐었던 것이고 그런 두 사람이 이번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후보 단일화 이른바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했습니다. 안철수가 이겼죠.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그 안철수와 또 오세훈이 후보 단일화 했습니다. 오세훈은 나경원을 꺾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금태섭을 꺾고 후보 단일화해서 오세훈이 후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바로 안철수와 금태섭입니다. 여러분 까맣게 잊고 계셨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물론 금태섭은 아직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빨간 점퍼를 오세훈 후보가 입혀주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자, 그러니 금태섭 아직도 뭔가 독자적 영역을 갖다가 좀 별로 크진 않습니다만 갖고 있는 금태섭을 만남으로써 또 대화를 함으로써 마침 보니까 뭐 금태섭과 저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는 선후배, 윤석열이 선배, 한참 선배죠. 다음에 연수원 기수로는 윤석열이 1년 한 기수 더 위수 선배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금태섭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스킨십 하면서 우군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태섭을 우군화시킴으로써 향후 있게 될 또 안철수와의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에서도 상당히 뭔가 한 고지를 포석을 하나 또 두는 것이죠. 보니까 확실히 이 정무팀들 이번에 보강된 다음에 확실히 정무적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침 보니까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 그동안 정진석 5선 의원과 권성동 4선 의원 이 두 사람이 묘하게도 정진석 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고 권성동 씨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MB계죠. 이 정진석과 권성동을 갖다가 필두로 하여 MB 뭐 어떻게 보면 MB 사실은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그 수사팀들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구속 수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MB도 옥에 있는 MB도 보면은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5선 의원, 권성동 4선 의원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갖다 구성해서 얼마 전에 현역 의원 100여 명 의원 중에 41명이 지금 41명의 현역이 윤석열을 위해서 연판장을 갖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7월 30일 입당하기 바로 그날 오전에 160여 명 원외위원장 중에서 72명 거의 절반 가까이 원외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빠른 입당을 촉구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 천군만마 당내에서도 가장 커다란 폭넓은 지지세를 갖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보면은 김종인 박사
한테 뭐랄까 좀 어른 대우를 함으로써 김종인 박사를 갖다 일단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더라도 어떤 그 지원의 이른바 가두리라고 그러죠. 가두리의 가두는 효과. 또 금태섭을 갖다가 계속 포섭함으로써 어쨌든 향후 뭐 금태섭이 상징하고 있는 제3지역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에 그와 같은 흐름을 갖다가 잡아채면서 향후 있게 될 안철수와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도 우선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재 한 가지 할 게 더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DJ의 적자 장성민. DJ의 적자 장성민. 장성민 전 의원은 1963년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야말로 정계 은퇴하고 동교동계에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가택비서로서, 가택이라고 하죠. 동교동 가택비서로서 DJ 이희호 여사, 가정부 아줌마, 장성민 비서 딱 이 네 사람이 DJ가 93년 2월 영국 갈 때까지 한 두어 달 동안을 갔다가 그 네 사람이 장성민 전 의원을 언젠가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져 갖고 까치만 눈길에 그 집안 마당에 까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성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DJ가 정계 복귀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그 당시 36세, 만 35세죠. 63년생이니까. 만 35세의 장성민 씨를 DJ는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배지를 달아주죠. 자, 이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최소한 문재인과 현재 민주당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현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열린 우리당으로 깨고 나와서 DJ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DJ 배신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사에서는 DJ 노무현 두 사람의 사진 영정을 갖다 걸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낙연 후보 정도가 그때 열린 우리당 생기고 다 갈 때 그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을 지켰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성민 나름대로 그와 같은 꿋꿋하게 지켰던 장성민, 그러다 보니 민주당하고는 거래 별로 안 합니다. 그 장성민이 계속 보면은 현재 이쪽 이른바 범보수 중도 권역에서 대선 후보로도 때로는 거론되고 또 국민의힘과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서로 접촉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후보는요 장성민 전 의원하고 빨리 만나십시오. 장성민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DJ 적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 이제 올 연말 돼서 다 양쪽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결국 내년 3구 대선 앞두고 막 치열하게 붙을 거거든요. 지금 저쪽은 노무현 정신만 갖고 노무현 정신 붙들고 있습니다만 결국 DJ 그들의 원뿌리는 그들의 원조는 DJ입니다. 그럼 그 DJ 마지막 남아있는 DJ 적자를 할 수 있는 장성민 의원을 갖다가 우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니까 2012년 10월입니다. 박근혜 후보, 그 당시에 한광옥, 김경재 두 전직 의원, 한광옥 씨 같은 경우는 DJ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당 사무총장으로 정말 갓난 신고를 같이 했고 또 DJ가 대통령 된다면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또 새천년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던 거물 정치인입니다. 김경재 박사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김경재 씨, 이른바 동교동계의 다 적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박근혜 후보가 한광옥, 김경재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영입하고 우군화함으로써 천군만마를 얻게 되죠. 그러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장성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라스트 모이칸, 라스트 DJ 패밀리라 할 수 있는
장성민 씨 접촉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국 문제, 북한 문제 굉장히 능통합니다.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포럼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씨, 또 그 발빠른 행보가 단순히 그냥 발빠른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갖다 담아서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마침 지금 줄리니 뭐니 해갖고 온갖 저쪽에서 회방을 놓고 난리를 치는데, 이럴 때일수록 발빠르게 쭉쭉쭉 그야말로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옳은 방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4일 그 수요일날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과 나머지 기존의 최재형 원장을 비롯한 11분의 그 후보들, 마치 오늘 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사직을 사퇴했으니까 8월 4일 아마 봉사활동하면서 첫 상견례 할 겁니다. 그 앞서서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 나름대로 사뿐사뿐 걷는데, 이와 같이 장성민,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줘야 될 사람은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하기 바쁘거든요. 자기 이미지 구축하기 바빠서 장성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하든지 삼고초려해서, 그런 바깥 사람을 갖다가 뭐 좀 모셔올 때는 삼고초려해야 됩니다. 아니 3고초려, 4고초려, 5고초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뭐랄까, 뭐 이번에도 휴가 가는 이유가 뭐 상주 가서 뭐 운전면허, 뭐 개인 택시 운전면허 뭐 해갖고 뭐 한다고, 참 그런 거 뭐 따릉이 타고 있고, 뭐 또 뭐 주말이면은 개인 택시 영업하면서 그 자기, 이번에 이준석 씨 본인이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스포트라이트를 당 대표가 받으면 후보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일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있으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정무팀 하나는 잘 보강한 것 같습니다.